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4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내용을 막 떨려가지고 아직도 못하겠더라고요. 인호야, 잘 생각했다. 우리 잘 끓여 나가보자. 네, 형님. 금방 독방석에 안겨줄게. 인호야, 일찍 왔네. 형님, 형수님, 오셨습니까? 네. 니도 참 부지런하다. 어찌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찍 나오노? 에이, 그러는 형님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으면서. 형님, 시계 하나 장만하셨습니까? 내가 못 살아. 시계 바꿨다고 무슨 자랑이야. 아니, 머리가 갑자기 살짝 아파서. 이야, 우리 형님 잘 나가네. 인호야, 말 마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 센다고 팔이 다 아프다 이거. 아유, 팔이 아파가 탁구나 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 정도입니까? 인호야, 이 형님 연매출이 1억 5천이 넘는다. 이야, 멋있네, 우리 형님. 오늘 운동 끝나고 우리 동생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요, 인호 씨. 운동 끝나고 우리 집에서 놀다 가요. 역시 내 생각 해주는 거는 우리 형님, 형수님밖에 없네. 자, 이렇게 열까? 네. 네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달만 기한을 더 주시면 밀린 거 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된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요? 가게 주인이야? 밀린 가격에 빨리 내라고 난리다. 아니, 얼마나 밀렸는데? 4개월. 4개월이면 2천만 원이 넘네? 가게 보험료도 몇 개월째나 빌렸는데 내가 못 살아. 그뿐이가. 지금 여기 대금들도 밀려서 독촉 전화오고 난리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나한테 왜 짜증이야. 가게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는데. 시계로 허세 부리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다가 말고 무슨 생각을 하는데. 역시 내 머리. 기대봐라. 어떤 꿈꾸이죠? 장사 좀 되나? 형님. 자, 이게 뭡니까? 네 생각나서 챙겨왔다 이가. 아유, 매번 챙겨주고 고맙습니다. 네 내랑 동업하자. 동업이요? 그래. 네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예, 뭐 잘 되는 거 알죠? 웰빙이다 힐링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진짜 많다 이가. 네 자전거 얼마 안 할 거라 생각하지? 아니다.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비싼 자전거를 더 많이 산다 이가. 진짜요?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벌지. 내가 이번에 해외 고가 자전거를 들여오는 루트를 뚫었거든. 거래만 완벽히 뚫리면 가격의 3배에서 4배를 쳐서 파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해서 잘 팔릴까요? 어허, 니내 못 믿나? 우리가 안지 10년 아이가. 내 막내 동생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네 보고 동업하자는 거지. 카페 한 달 수입 내가 하루 만에 다 벌게 해줄게.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 아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간다. 예, 형님. 진짜 돈이 있으면 동업을 안 하죠. 보니까 괜찮지? 잘 생각했다. 네, 좋은 기회 주시는데
잘 잡아야죠. 일단 공동사업 계약서부터 쓰자. 명의가 형수님 앞으로 돼 있네요. 명의만.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다 하지. 거래처들도 다 알고 있다. 네네. 이제 우리 공동 대표니까 사업 자금을 조금 내야 되는 거 알지? 네, 그래야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자전거들 우리가 가져올 때 대금을 다 냈거든. 그러니까 이 대금 반이랑 가게 보험료도 이제 같이 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우리 공동 대표니까 수익도 반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반반이다. 저 형님 믿고 카페랑 다 처분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라. 일단 자금부터 내 통장으로 입금 좀 해줘. 네. 자, 입금. 예, 형님. 입금했습니다. 그래. 참, 그리고 이노야, 수익을 좀 더 크게 내려면 자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알지? 니도 카페를 해봤으니 예, 뭐 그렇죠. 좋은 물건을 가져와야 잘 팔리니까 우리 반반 더 투자하자. 예.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데요. 응. 손님은 조금 있더나. 영 손님이 없네요. 아, 참 형님. 그 해외 고가 자전거 수입한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조금 어렵네. 해외이다 보니 좀 더 알아보니까 들어올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 있는 자전거들도 좋은 거니까 잘 팔면 안 되겠나? 네. 이 사장 어딨노? 에? 아니 도대체 밀린 선제조끼인데 아니 밀린 세란이요. 여기 지금 몇 달째 준다 말만 하고 세를 안 주고 있는데 내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우리 직원한테 그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겠다. 아니 나가서 얘기하겠다. 뭔가 문제가 많나 보네요. 그렇죠? 형님. 밀린 월세라니요? 건물 주인이 잘못 착각한 거다. 내가 깜빡하고 한 달 안 낸 거 가지고. 그래요. 아, 저 그리고 형님. 다른 사람한테 언제까지 직원으로 소개하실 겁니까? 저도 공동대표인데. 사정이 좀 있어서 이제 다 거래처고 공동대표로 소개할게. 나는 또 거래처 가봐야 되니까 가게 잘 보고 있으라. 예. 네, 여보세요? 네, 로이어 자전거 판매점 사장님이시죠? 아, 네. 저번에 가지고 가신 물건들 대금을 입금 안 해주셨어요. 아니, 허 대표님이 입금 안 하셨던가요? 입금 안 해주셨고요. 빨리 5천만 원 입금 시켜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슬슬 터집니다. 뭐지? 내 집이 강제 경매된다고? 밀린 임차금? 이게 뭡니까? 왜 내 집이 강제 경매가 됩니까? 밀린 세 없다면서요. 그리고 자전거 대금도 다 냈다면서요. 제가 투자한 돈만 1억 6천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 자금이잖아. 장소가 안 되는 데 없잖아. 그래도 수익 나면 반으로 줬잖아. 8개월 동안 1,300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원래 안 되는 가게인데 내한테 사기친다고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뭐? 사기라니? 동생같이 생각해서 챙겨줬더니 그럼 이 가게 다 니해라. 내가 나갈게. 떠놓고 나가는 건가요? 이 빚더미 가게 내한테 떠넘기면 내보고 빚 다 갚으라고? 야, 이 사기꾼아! 어떻게 동생 같다면서 사기를 칠 수 있노?
내 돈 돌려내라 이 사기꾼아. 이 땅에 가게 필요 없다고. 네, 이 황금 밧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아, 의뢰인 나인호 씨 정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잘 되던 카페를 정리하고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이라서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그래도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건부터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인호 씨와 허경남 씨 부부는 10년 넘게 친분을 쌓으며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경남 씨가 나인호 씨에게 동업을 제안합니다. 네, 동업을 하게 됐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허경남 씨의 말과는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게 세며 자전거 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고요. 가게 보험금으로 대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밀린 가게세 때문에 나인호 씨의 집에 강제 경매 신청까지 들어옵니다. 네. 동업자 허경남 씨에게 따져 묻자 가게를 나인호 씨에게 떠넘기고 나가버립니다. 나인호 씨는 허경남 씨에게 동업 자금으로 총 1억 6천만 원 정도를 줬고요. 네. 나인호 씨가 허경남 씨에게 받은 수익금은 8개월 동안 1,30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듣는 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저거는 뭐 동업이 아니라 사기를 친 거죠. 네, 허경남 씨 부부가 나인호 씨를 철저히 속여서 투자금만 받고 실제 갚아야 될 빚을 떠넘기는 형태로 사기를 친 것인데요. 네. 의뢰인 나인호 씨가 당한 것처럼 잘 되지 않는 사업을 잘 되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만을 받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척하다가 네네. 빚만 떠넘기고 빠지는 형태의 사기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게 거의 10년을 알고 지냈다고 했는데 10년 전부터 혹시 이런 사기를 계획하지 않았나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허경남 씨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이 드라마에서는 횡령죄와 사기죄가 다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원시원합니다. 네, 처음부터 동업을 빙자해서 이미 지고 있던 빚을 동업자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인데 애초에 이런 빚이 많은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기망으로 되고 사기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또 조사해 보니 허경남 씨가 나인호 씨와 같이 동업을 하는 동안 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의 횡령죄도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기죄와 횡령죄가 다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기죄와 횡령죄, 이거는 좀 이름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구성 요건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업 자산은 동업자들의 합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동업 자산을 정산하지 않은 채로 임의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네. 동업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동업 자산에 대한 보관자적 지위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한쪽에 대해서 다른 쪽 허락을 받지 않고 정산하지 않은 채로 처분을 하면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사안에서도 동업자가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혼자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처음부터 빚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기망에 해당돼서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횡령죄는 횡령 사실만 입증이 되면 되는 거고 네. 사기죄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기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기망한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본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조문만 들어서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기망인지 아닌지 속인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여금 사기를 좀 살펴보면요.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갚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갚겠다라고 네. 한 그 말을 해서 돈을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 상황이라면 네. 사기가 아니겠고요. 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진다면 결과적으로 너 이거 사기였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서 그것이 기망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요. 네.
그중 하나라도 기망이었다, 사기였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다른 사건들이 사기로 인정되기가 쉽겠습니다. 동업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어떻습니까? 네, 동업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대개 처음부터 투자금만을 편취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투자금을 애초에 동업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업자의 허락 없이 재산을 다른 용도로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항상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을 운영할 생각 없이 투자금을 노렸다라는 점, 그리고 편취할 목적으로 자금을 유인을 해서 받았다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 사건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처음부터 임대차임이 넉 달치가 밀려 있었고요. 네. 그 거래처에 자전거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까지도 이미 끌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동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네. 그 경우에는 동업자들에게 사기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시원하긴 한데 그 처벌 수위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처벌이 되죠? 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그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범죄인데요. 상습 사기인 경우에는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네. 야, 그럼 이게 가중처벌이 된다면은 갈수록 계속해서 형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다만 편취금원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서 하한이 올라가게 되고요. 50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상황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인호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려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게 사기를 당했고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범들이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되면 보통 처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금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서 처벌 불원 내지는 합의를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상 사기친 전체 금원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일부는 배째라식으로 나는 그냥 하나도 못 주겠다, 그냥 난 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안에서는 본인들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이 동업으로 인한 빚을 다 일단은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 피해자 나인호 씨는 허경남 씨 부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당장 또 그 동업자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보니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당장은 피해 금원을 변제받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시계부터 가져와야겠네요. 뭘 더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이게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도대체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피고인 부부의 경우 사기와 횡령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앞으로 그 금원은 계속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허경남 씨 부부가 나중에 뭐 형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법 행위에 기한 채권은 면책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인호 씨가 별도로 뭐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10년 단위로 갱신만 한다면 이 나쁜 나에게 사기를 친 이 허경남 씨 부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키고 그 부분을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인호 씨처럼 사기를 당하지 않게 동업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동업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동업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로 이해한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훗날 동업이 잘못되었을 때 기망을 당한 것인지를 외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것인지 그 경계선에서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동업을 시작할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주고받은 전화 내역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훗날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가 있어서 좀 덜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하실 때에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나 제 브이로그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